선인들은 늘 마음을 단순히 가지라고 강조하죠. 그래야 신체가 건강하고 욕심이 없어지니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얘긴데요. 식탁도 단출한 게 건강에 좋고 일도 관계도 복잡하면 그게 탈이 되고 걱정의 꼬투리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난 길 역시 억지로 만들어진 길보다는 자주 다니며 마음을 주고받은 그런 정겨운 길에 마음이 갑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단순하게, 그것이 마음의 처세라는 생각을 오늘 해보게 되네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입니다. 모두 읽어요. 날마다 읽어요. 좋아하는 책을 읽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이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책 읽는 사람들. 오늘은 어제 이어서 홍성화의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를 만나봅니다. 영산강에서 교토까지 역사의 질문을 찾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 독도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 논쟁.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일본의 선진 문화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쪽에서는 반대로 자기네가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는 수수께끼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밝히는 것은 유물이고 유적인 것이겠죠.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제한된 사료 속에서 어떤 그 사료의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료 공백 메꾸는 과정이 사실은 역사의 흔적을 찾고 돌아다니면서 그것들 유추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유적과 유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과정에서 그런 흔적을 찾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7년 12월 영산강 유역에서는 일대 사건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전부터 영산강 유역의 고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 박물관 고적조사 위원인 이스이세 이치가 나주 반남면 고분을 최초로 발굴조사한 것이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반남면의 무덤대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조사를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곳 반남면에 유독 눈독을 들였던 것일까? 야스이는 이 일대의 고분을 조사하면서 고분 총 31가의 번호를 붙이고 발굴 조사 내용을 알 수 있는 짤막한 보고문을 10여 줄 남겼다. 이 보고문에는 원형이나 사각형, 형태 고분, 여러 옹관들, 금동관, 금동신발, 긴 칼, 토기 등 이 발견한 유물들을 열거해 놓았다. 그리고 그 매장법과 관련 유물로 보건대 아마 외인의 것으로 추측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나주 반남면의 외인 유적이란 제목으로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적어놓았다. 이 보고문의 내용을 보면 당시에 발굴했던 것은 반남면의 신촌리 9호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후 제출하기로 했던 특별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다. 고분에서 나온 몇 가지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외인의 묘로 단정했던 것은 섣부른 판단인 듯하다. 야스이가 선입견을 갖고 이곳에 접근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과연 영산강 유역에 있는 고대 일본식 무덤은 누구의 것일까요? 전방후원형 고분이라고 저는 명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전방후원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모양이 원형이 아니라 앞이 네모지고 뒤가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열쇠구멍 모양 같이 이렇게 생겼죠. 그동안에는 일본 열도에만 있는 거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고분시대라고 일본은 명명을 합니다. 3세기부터 6세기까지. 그때 일본에는 지금 한 3천여 개가 지금 쭉 퍼져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이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 그 오사카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부터
점차 전방 후원문이 확대되는 과정이 야마토 정권의 확대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통설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한반도에 전방 후원이 나타났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저희한테는 고대사의 어떤 수수께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일 수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답사에 대한 질문을 찾으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우에노 공원에 가면 그 한편에 왕인의 비석이 있습니다. 도쿄의 한복판인 우에노 공원에 왕인의 비가 있다. 이 사실 과연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그런데 이 비를 이곳에 세운 연유를 살펴보고 나서는 기쁨이 금세 분노로 바뀌었다. 일제는 이 비를 침략 야욕을 가장 심하게 드러낼 때인 1940년과 1941년 두 차례에 걸쳐 세웠다. 창경궁에서 하사한 은자와 일본의 집권자 고노의 수상을 비롯한 황족, 고관, 문학자, 승려, 정치가 등 각계 명사 230여 명의 도움으로 세웠는데 비석 건립을 협찬한 사람들 중에는 친일파로 지탄을 받은 한국인이 13명이나 끼어 있었다. 이 자리에 왕인의 비석을 세운 것은 일본이 내선일체를 주장하고자 왕인을 추앙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일본 본토와 차별하는 정책을 취했는데 태평양 전쟁을 벌여 조선인을 징병하면서 내지인과 식민지인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내선일체를 주장했다. 이처럼 우에노 공원에 박사 왕인비를 세운 것이나 히라카타의 왕인묘를 현창한 것, 또한 나주 보는사의 아오키가 왕인의 동상 건립 계획을 주창한 것 모두 그 배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정작적으로 이용만 당하는 왕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함께 겹쳐지면서 슬퍼졌다. 이러한 연유를 모르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영암에서 왕인 축제에 흥겨워하고 관광 안내서에 나온 내용만을 보고 우에노 공원의 왕인비 앞에서 좋다고 사진을 찍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을 무엇라 표현해야 할까? 영산강에서 교토까지 역사의 질문을 찾는 여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한일 고대사 유적 답사기 오늘도 재미있게 따라가 봤습니다. 자, 홍성아 씨의 발자취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프로그램은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와 온북TV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언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사람 백승주였습니다.